저 뒤에 산방산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꽃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유채꽃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다음 두 사진에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둘이 같은 건가요? 자, 왼쪽 꽃 가시입니다. 오른쪽 저게 유채꽃입니다. 상당히 닮았죠? 얘네들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갓은 브라시카 준세아, 유채는 브라시카 나푸스예요. 속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로 말하면 다 같은 종친이에요. 브라시카는 배추 속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배추. 그러면 얘들하고 배추하고 친척이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추꽃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배추꽃입니다. 아니, 배추에 꽃이 핀다고?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 배추꽃을 보기가 어렵죠. 우리는 그냥 배추를 꽃이 피기 전에 통 배추를 늘 먹기만 하잖아요. 배추는 아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아닐까 합니다. 김치도 담가 먹어야 되고 뭐 각종 겉절이 여러 가지 음식에 사용하고 있죠. 배추는 씻는 데에 따라서 봄 배추, 가을 배추로 나누는데요. 이제 가을 배추가 이제 우리가 김장을 해서 겨우내 먹는 그런 배추죠. 그런데요, 배추를 수확할 때 뿌리채 뽑지 않고 밑둥을 자른 다음에 수확을 하고 그 밭을 갈아엎지 않고 놔두면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에 봄에 꽃대가 올라와서 예쁜 꽃이 핀답니다. 그 꽃을 장다리꽃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이 갓과 유채 그리고 이 배추와의 관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일까요? 이들의 원조를 추적해 올라가면은요, 세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배추, 흑겨자, 그리고 양배추입니다. 얘네들이 원래 자연에서 그냥 자라던 식물이었는데 자연적으로 만나서 교배가 이루어졌어요. 배추하고 흑겨자가 합쳐져서 갓이 됐고요. 배추와 양배추가 만나서 유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흑겨자와 양배추가 만나서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에디오피아 겨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주 좀 보기 편하게 삼각형으로 나타내면은요, 세 꼭지점에 원래 있었던 배추, 겨자, 양배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작물들, 갓, 유채, 에디오피아 겨자가 그 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삼각형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어로는 U's Triangle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발음이 U보다는 U로 해야 돼요. U's Triangle이라고. 왜 그러냐? 이것은요,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의 성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장춘 박사라고 아시죠? 우장춘 박사님 하면은 씨 없는 수박, 이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은요, 우장춘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품종 개량의 특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효용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작물을 소개했는데 그럴 때 이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신기하니까 이 씨 없는 수박이 계속 전해지면서 중간에서 이게 우장춘 박사님이 개발한 것으로 와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장춘 박사님은 수박이 아니라 바로 배추에서 아주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셨죠. 보통 우리가 성우는 WO로 보통 표시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그냥 알파벳 한자 U로 자기의 성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삼각형을 처음 제안한 분이 바로 우장춘 박사님입니다. 1935년에 배추, 양배추, 겨자 같은 이 배추 속 식물들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다가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삼각형을 제안한 거예요. 다른 종이 서로 섞여서 교잡되면서 새로운 종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제안한 것이죠. 이른바 이거를 종의 합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윈이 말한 종의 기호는 결국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변이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의 합성은 있던 두 생명체가 합쳐져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선 진화 이론을 더 보충하고 확대하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학계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의 삼각형은요, 서로 다른 종의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줬죠. 그래서 이 현대 육종학의 토대를 마련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2018년에요, 바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의 삼각형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배추 속에 속하는 작물 6종, 배추, 양배추, 흑겨자, 유채, 갓, 그리고 에디오피아 겨자를 대상으로요, 엽록체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장춘 박사의 말대로
이 식물들이 그와 같은 교배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장춘 박사가 제안했던 종의 합성 이론을 유전자 DNA 수준에서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작물의 그 유전적 특성을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품종이나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유채는 한자로 보면은 기름 유자에 채소할 때 채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식물이란 뜻이거든요. 카놀라유가 유채에서 얻는 기름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식용 외에도요, 카놀라유, 즉 유채에서 얻은 이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이오 디젤, 넓게 말하면은 바이오 연료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게 유채를 개량할 수 있겠죠. 이런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말입니다. 봄이나 겨울 끝자락에 제주도 가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있죠. 바로 사진 찍기 좋은 유채 꽃밭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이 사진,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저 뒤에 산방산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2월 끝자락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의아했어요. 유채는 원래 봄에 4월에 많이 피는데 2월에 많이 폈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혹시 이게 온도가 올라와서 얘네가 빨리 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찍은 이것은 유채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꽃은요, 산동채 꽃입니다. 유채는요, 추위에 약해서 아무리 개량종이라도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2월 달에 꽃을 피울 수가 없답니다. 산동채는요, 초가을에 씨를 뿌리면은요 12월하고 2월까지 이 꽃을 볼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경관식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는 이거 뭐 언뜻 보면 유채랑 비슷하니까 유채꽃 전에 씨도 뿌려서 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유채꽃에서 사진을 찍었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아주 가짜는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동채와 유채가 함께하면 우리는 예쁜 노란 꽃을 겨울부터 봄, 초여름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큰 차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쉬울 거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주도 가셔서 저거 유채꽃이다 하고 봤을 때 우리가 배추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으로 봤을 때 배추꽃일 수도 있겠죠. 배추꽃의 꽃말이요, 축복 또는 쾌활이래요. 꽃말 그대로 배추는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꽃말처럼 우리가 유채꽃, 배추꽃만 아니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